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MBC의 편파 보도 그리고 정치 개입 문제가 화두로 등장합니다.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한 방송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에도 MBC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연말로 만료되는 MBC 방송 재허가 재승인 심사 부적격 사유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을 코앞에 둔 3월 31일 MBC는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이철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씨 비위 관련 자료를 주면 선처해주겠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서로 짜고 총선에서 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MBC 보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그 지지 세력이 검언유착 공세를 대대적으로 벌였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었는데 결국 허위 보도로 판명났습니다. 이번에도 총선을 꼭 한 달 남기고 터져나온 이종섭 대사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야당과 공수처 그리고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좌파 언론에는 MBC가 포함됩니다. MBC가 21대 총선 때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면 이번에는 공수처와 언론의 유착, 그러니까 공언유착의 주체로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섭 대사 측에 따르면 대사 임명 직후 공수처에서 언제 돌아오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본인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 MBC에서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일을 어떻게 MBC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공수처가 MBC와 짬짬이가 되어서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MBC가 보도하자 다음날 공수처는 곧바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MBC 보도를 통해 출국 금지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 쟁점화를 시키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런데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소환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러면 이상하니까 지금까지 출국 금지를 알려지지 않았을 때까지는 몰라도 이제 알려진 만큼 소환하는 흉내라도 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아내고 또 이종섭 대사의 출국 편명까지 알아내서 미리 출장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또 2달 동안 이종섭 대사를 밀착 취재했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럴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역시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년 전에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보도로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에 치명타를 입혔다면 이번에는 공언유착의 주체가 되어서 국민의힘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MBC 제3노조가 어제 MBC 기자들의 불공정 보도 의혹을 조목조목 폭로했습니다. MBC 제3노조는 어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특종을 가장한 불공정 보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내용은 MBC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 가운데 여권에 유리해 보이는 내용은 보도에서 제외한 그런 책임을 묻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어떤 기자가 어떤 내용을 취재했는데 물론 기자가 별도로 취재할 때는 동료들이 무슨 취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데스크 보고 과정이나 또 교차 취재 이런 걸 통해서 취재 내용을 동료 기자들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 취재는 했는데 왜 빠졌을까? 또 브리핑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왜 빠졌을까 하는 식의 의문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제3노조는 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3노조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이 나온 오찬과 관련해서 황 전 수석이 오찬 자리에서 말한 언론사 세무조사와 같은 그런 짓은 우리는 절대 안 한다. 이런 멘트를 왜 끝까지 보도를 안 했던 것인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비보도를 전제로 황 전 수석이 기자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 내용임에도 회칼 관련 부분은 침소봉대해서 보도하면서 황 전 수석의 호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아예 소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제3노조는 두 번째로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스스로 권한이 없는 수사를 진행한 직권 남용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보도 안 한 기자를 지목했습니다. 군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외압 혐의를 덮어씌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자가 그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었는데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출금 사실 유출 등 불법 기밀 누설에 동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자를 지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도 모르고 있었던 출국 금지 사실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도했던 것은 다른 내막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혹을 내부에서조차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노조가 지적한 내용들은 하나같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노조는 이분들, 그러니까 보도한 기자들을 지칭하는데요. 제3노조라고 하지만 회사 동료이니까 해당 기자들의 경력이나 성향 이런 거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조는 이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초년병이기 때문에 실수했다는 변명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판단할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반성하고 반대편 얘기도 귀담아 듣고 보도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성 충고를 했습니다. 아마 노조는 이같이 주장하는 추가 배경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3노조는 또 이처럼 불공정 보도를 일삼는데 어떻게 끝까지 이러한 편파 보도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선배들에게 NO라고 하고 이쪽 저쪽의 입장을 다양하게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니 회사의 급박에 휘둘려 편파의 길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균형보도, 공정보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기자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노조는 그리고 MBC 경영진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MBC 경영진은 오늘 사내 게시문을 통해 가석방 오보, 호주대사 출국 편파 보도, 시민사회 수석 발언 발췌 보도가 MBC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칭송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정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모욕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온갖 오보와 편파 보도를 칭송한 것도 모자라서 내부 비판의 목소리까지 틀어막기 위해서 공정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지를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MBC 같은 거대한 회사에서 대명천지에 이렇게 참 이런 일이 생긴다니 믿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MBC가 지금 어느 정도 편향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시문인 것 같습니다. 조직원들의 생각까지 통제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3노조는 그러면서 MBC 경영진의 주장은 공영방송의 선거 개입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정보도, 즉 중립, 객관, 진실 보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또한 회사 경영진은 구체적인 보도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평가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의 보도 개입의 증거로 확보된 이 글을 당장 내리지 않으면 응분의 법적 조치를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라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제3노조 이 같은 폭로글을 보면 MBC 경영진에게 구체적인 보도 개입은 이미 당연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MBC 내부에서 편파 방송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왜곡 보도가 판을 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법정 제재가 무려 13건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한두 건이 있거나 아예 제재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편파 방송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항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 1월 15, 17, 18일 방송에서 비밀 누설죄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수 전 검사와 청와대 하명 수사에 의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 중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연시켜서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동시에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는 극단적인 편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수 전 검사, 임종석 전 실장을 불러내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죠. 또 1월 29일 방송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서 일방적인 반박 주장을 방송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방송을 할 때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출석시킬 경우 국민의힘에서도 누군가를 출석시켜서 같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 때로는 공방도 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방송이었죠. 그런데 MBC는 일방적으로 이탄희 의원에게만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울산은 울산 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7명의 후보에 대해서 보도하던 중 취재기자 리포트에서 민주당 후보에게만 무려 36초의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해주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기호 1번과 후보자 이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기호나 이름, 팻말, 이런 화면 없이 2초만 짧게 소개해서 현저한 불균형 방송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MBC 뉴스데스크도 방송 사유와
극단적 자사 이기주의 방송이라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문제가 된 파란색 1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키보다 큰 파란색 1번 옆에 선 기상캐스터가 손가락 하나를 흔드는 것. 그 파란색 1번뿐만 아니라 지난달 20일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심의, MBC만 과징금, 방청까지 제한, 정권 눈박 언론 표적심의,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 법적 대응 등의 기사에서 자신들의 보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방심위의 결정이 편파성, 정파성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의 방송을 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의 뉴스 하이킥 기억나시죠? 엄청난 편파 방송으로 결국 쫓겨나다시피 물러났습니다. 물러나서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뉴스 하이킥이 다시 한번 일방적인 친민주당 편파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방심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뉴스 하이킥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이종섭 주 호지우 대사 출국과 관련해서 야권 출연자는 4명, 여권 출연자는 단 1명을 출연시켰고 방송 분량 역시 야권은 약 18분, 여권은 1분에 불과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편파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그 후 12일과 13일 방송에서도 방송 분량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총선이 다가올수록 MBC의 편파 왜곡 보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은 방심위 제재 이외에는 어떻게 중지시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MBC를 외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